네, 돈벌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 시장 모두 0.7% 넘는 강세 움직임, 현재는 0.8%까지 오름세 보이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상황이고요. 오늘은 삼성전자도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1% 넘는 강세, SK하이닉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재 2.7% 넘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지금 8월 말에 접어들수록 좋고요. 이 기대감이 9월까지 좀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가지게 하는데요. 과연 저의 이러한 바람, 여러분의 바람이 실제 시장에서도 발현될 수 있을지 오늘 내부자들을 통해서 함께 고민 나눠보시죠.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헤르메스 수탁의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고요. 물론 이제 코스닥에서 LNF, 에코프로, BM 등의 2차 전지주들이 약간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긴 했지만 그 전에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이 나타나도 이 정도 조정이면 좀 버텨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두 분이 생각하시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 향후 전망은 어떤 쪽을 보고 계실까요? 벌써 공개됐네요. 두 분 모두 업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일단 반도체 쪽도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왜요? 제 의상이 좀 추워 보이나요? 춤이 많이 졌네요. 시장 뜨끈하니까 이 정도 이상은 참아야죠. 네, 굉장히 핫한 것 같습니다. 가을이 좀 접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내일부터는 조금 이제 팔을 좀 가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춥다 생각했는데 반팔이셔가지고. 자, 시장은 뜨끈하죠? 네, 시장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로 봤을 때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오늘 시장도 그 영향 받으면서 한층 뜨거워졌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졸트 쪽에서 기업이 얼마나 일자리를 많이 뽑는지가 중요했었는데 거기서 일자리 둔화세가 좀 나오면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물론 오늘의 상승이 이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목요일과 금요일 나오는 지표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금요일에 고용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도 오르고 있고 2차 전지도 좀 소강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외국인 쪽에서도 선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흐름이 좀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되려면 여러 가지 이슈도 중요하지만 수급이 좀 잘 받쳐줘야 할 것 같은데 오늘장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일단 들어오고 있고요. 현물뿐만 아니라 외국인은 선물 쪽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더 긍정적으로 잡힙니다. 자, 임고모님, 어떻게 제가 8월 말에 이러한 흐름이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9월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9월 시장도 좀 파이팅 할 수 있을까요? 이상 상태라면은 파이팅까지는 안 돼도 제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조금 걱정했던 게 이제 그러니까 월 초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고선 이제 거의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쵸.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3분기까지도 컨센서스를 상회한다는 걸 나왔는데 실제로 엔비디아는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크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전체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대형주가 주춤하는 사이에 이제 개별주나 어떤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엔비디아가 어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급등을 했어요.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삼성전자 따라가긴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금 좀 낮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가지고 가고 싶다 생각은 계속 갖고 있고 이렇게 급등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주도주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2차 전지를 비롯해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 섹터 특수한 이제 테마 섹터에서 시세를 해서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그것들이 웬만큼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그냥 기존에 안 올랐던 종목 그리고 실적이 겸비된 종목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벌써 그러니까 주 초부터 시작이 됐는데, 심지어는 그 과거에 그 CDF 관련, 차익거래 관련해갖고 고생을 했던 8개 종목, 그 다음에 뭐 증권바 시세조정해서 5개 종목, 이런 것들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고공행진했다 그냥 폭락하는 상태인데,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현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그 수급위에서 확 움직인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겸비되는데 그동안 좀 소외됐거나 안 올랐던 종목, 테마 이런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현상이 좀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간 좀 올라가는 붐업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붐업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오늘은 각 섹터별 움직임이 약간은 뭐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섹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함께 좀 이렇게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섹터도 있는데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중에서 뭐 LNF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DX 등의 종목들 약간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개별적인 종목이 또 핫합니다. 특히나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 가운데 주가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과연 우리는 2차 전지주를 지금 시점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가면서 또 어떤 종목군들을 골라봐야 하는지 일단 전반적인 2차 전지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자, 두 분 모두 오 의견을 여전히 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2차 전지주 뭐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어요. 여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두 종목이 쉬어가는 것. 그동안 뭐 LNF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었죠. 많이 오르다기보다는 저점 대비 조금 반등했죠. 예. LF 같은 경우는 포스코 DX와 함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부각되면서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2차 전지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의 흐름들을 보면은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많아요. 뭐 MSCI도 있고, 뭐 영국 그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도 있고, 네.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로 한번 봤을 때 일정 라인대를 뚫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130만 원을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뚫기 위해선 양극재 쪽에서의 데이터가 더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라인대를 뚫게 되면은 한 번 더 시세가 강하게 분출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견조하게 일정 라인대를 그리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8월 양극재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에코프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견조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 상황을 보면 포스코 그룹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장비라든지 LFP 같은 이제 다른 쪽에서도 순환매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장은 대장에서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쪽에서의 순환매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산업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부분에서 앞으로의 성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4대 소재 같은 경우로 봤을 때 굉장히 급등을 한 부분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사그라지고 추세가 전환이 되었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가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보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장비라든지 인프라 관련했을 때인데, 장비 같은 경우는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무래도 북미 쪽에서의 공장이 나오다 보니까 공장 만들면 당연히 장비가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장비 쪽, 그러니까 소재 쪽도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장비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조금 더 기대하는데, 그 가장 큰 배경은 이제 미국 공장에 대한 증설 부분이 가장 크게 장비주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개별적인 이슈도 있지만 저는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일부 좀 알려드리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RF세미도 그렇고요. 이수그룹 쪽이 또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그룹
기업사들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게 에코프로 올랐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뭐 포스코 그룹주가 오르고 이번에는 또 이수화학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는 맞는 것 같고 그룹사별로도 움직이고 약간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타이밍을 잘 맞춰 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보기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 이수 얘기하셔갖고 좀 네. 잠깐 저는 안 보던 종목이라서 잠깐 봤는데 일단은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실적이 좀 겸비되고 이런 종목들 뭐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시장 자체의 어떤 변화를 대변해주는 그런 걸로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뭐 특수하게 뭐 재료가 섞인다거나 아니면 이슈가 툭 튀어나오면은 수급이 또 집중으로 몰리고 또 이게 일반 투자자 눈에 또 들어오고 그러면 또 주가가 또 집중되는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많이 빠진 것들 그동안 소외당한 것들 거래가 별로 안 늘었던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터닝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수가 뭐 특별한 내용이 있어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수화학이나 스페셜리스트 올라가니까 이제 따라서 이제 몇 개 안 되는 이제 그룹주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런 쪽일 것으로 지금 뭐 거래량이나 이게 봐서는 크게 늘었는데 뭐 엄청나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거 봐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RF세미는 어때요? LFP 배터리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테슬라의 저가 배터리 사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뭐 LFP보다는 다른 쪽에 워낙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붙은 기업들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주가가 좀 튀긴 하는데 RF세미 같은 경우에도 좀 단발적인 이슈로 봐야 할까요? 일단 시세가 분출됐고 네. 관련했을 때 단발적으로 보기보다는 LFP 시장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글로벌적으로 15%에서 20% 물론 리서치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침투율이 20%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완성차 기업들이 엔트리 모델에는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는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삼원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살 사람들은 샀다는 인식이 조금 더 강하게 인식이 되고 있고 전기차를 사는데 망설이시는 분들을 보면 첫 번째로 가격에 대한 부분, 두 번째로 안정성에 대한 부분. 첫 번째로 가격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삼원계보다는 LFP 단에서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팔기 위해선 LFP 모델을 채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비율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보게 된다면 LF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력 기업에는 좋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관련했을 때 LFP 배터리가 조금 더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FP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조금 더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보게 됐을 때 관련했을 때 좀 개발을 한다던가 혹은 조금 진출을 한다던가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과시성이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살짝 떨어진다는 점을 보면은 섹터에 대한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종목별 선택으로 봤을 때는 확인해 볼 여지가 조금씩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주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 관련된 산업이 이제는 막 첫 발을 내디뎌서 여러 가지 초입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커지는데 옥석 가리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장비주 이야기해 주셨고 옥석을 가릴 때 임고모님 어느 쪽으로 좀 집중을 한 현재 구간에서 2차 전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2차 전지가 아마 다시 한번 가동될 수도 있지 않을까 주가의 생각을 상승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거 보는데 에코프로가 이제 뭐 100만 원 안 떨어져요. 100만 원 올라갔다가 진짜 이제 거기에 수급에서 이제 공매도 얘기 뭐 여러 가지 나오면서 네. 조금 조정을 보일 것 같은데 실제로
가만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서 조정을 많이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공매도 상황도 보면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뭐 공매도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이게 상환됐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올라가면은 공매도 좀 나오고 빠지면은 상환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급이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잘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그냥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충분히 시간적으로 조정을 하고 수급이 그러니까 서로 맞춰지고 이제 뭐 갖고 있던 사람은 팔고 또 새로 들어오고 이런 식이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에너지가 다시 보강이 된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 그렇다면은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포스코 같은 것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포스코는 조금 조정을 좀 더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올라가는 게 포스코 DX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포스코 DX는 이거는 2차 전지하고도 관계없는 회사예요. 포스코의 그 시스템을 통합시키는 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관련 회사인데 그냥 뭐 이쪽이 쉬니까 포스코 그룹 내에서 또 이쪽이 튀어나오고 뭐 실적이 좋으니까 당연히 실적이 이게 좋으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곽광을 받긴 하지만은 하여튼 쉬지 않고 종목이 그룹 내에서 순환이 되고 그러고 그 정도 쉬었으니까 2차 전지가 또 따로 뭐 좀 오늘 나오는 뭐 RFSM이 뭐 LFP 배터리 관련해서도 물적 분할 관련해서 또 호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상승이 바닥권에서 아직 회사는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데 이제 새로 반도체에서 이제 2차 전지로 또 옮겨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는 LED 쪽은 떼어내고 이제 다시 간다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이제 흡수해서 한다는 시장을 장악하기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하는데 글쎄요 급등하는 계속 봐야 되겠는데 오늘 워낙 급등하고 거래가 많이 돼서 내일쯤에 또 쉬었다 올라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쪽에서 2차 전지 전체적인 종목들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고 버티던 것들이 다시 올라가고 실적이 겸비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진다면은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시장 전체가 다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오늘은 사실 반도체가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양시장에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현재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업종 지수만 해도 2%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뭐 그동안에는 뭐 전공정이 올랐다면 후공정이 쉬고 후공정 단이 너무 많이 오르면 좀 소외받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데 오늘은 뭐 전후 사정할 것 없이 모두 다 손을 잡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주에 대한 현재 두 분의 의견은 당연히 O이실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자, 역시나 두 분 의견 모두 O로 집계가 됐습니다. 밤사이에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물론 그 전에 장중에 500불 넘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긴 했지만 엔비디아 훈풍이 그대로 우리 시장으로 이렇게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반도체주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 수출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죠. 수출이 확실하게 9월, 10월에 좋아질 것이다.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HBM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HBM이 물론 가장 먼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중국 쪽에서 IT의 수요가 살아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재고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관련했을 때 좀 유의미한 효과가 나올 때가 4분기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물론 전반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이 6개월을 먼저 반영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매수해도 좋긴 합니다만 네. 하지만 지금 HBM 쪽이 워낙 강하고 특히 엔비디아가 지금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전공정에 대한 부분보다 후공정에 대한 부분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HBM 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올라갔던 쪽이 SK하이닉스 향 그러니까 뭐 한미반도체 이런 쪽에서 강세가 나왔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삼성전자 쪽 밸류체인에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에서 가장 크게 걱정을 했던 게 공급단에 대한 내용인데 가이던스 쪽에서 공급량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이냐?
TSMC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또 내야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부각이 될 수 있는 쪽이 삼성전자 쪽이기도 하고 네. 삼성전자가 여러 개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AMD 쪽에서 반응이 먼저 왔고 그러면 엔비디아 쪽에서도 반응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돌면서 지금 HBM 관련했을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방 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쪽은 삼성전자 쪽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몰라가지고 혹시 뭐 조금이나마 깨름직한 거 있으세요? 두 분 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단점 지금 반도체 악재 관련해서. 뭐 조그만 거라도 있어요? 돌풀이라도 우리 조심해야 바닥에서 되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점. 바닥 대비 올라갔던 주가. 뭐 대형주로 따지면 삼성전자는 그런 게 아니지만 중소형주로 따지면 바닥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럼 안 오른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장 자체가 잘 올라간 친구들이 또 부각을 많이 받고 올라가는 특히 말이? 수급 장세이다 보니까 네. 또 수급 받으면서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지금 좀 단기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네. 주목을 크게 많이 받고 있는 네임드 종목을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임고님은요? 이게 반도체주들이 실적이 아주 달라요. 아, 그쵸. 다 올라간 게 아니거든. 실제 맞아요. 다 좋아진 게 아니에요. 올라간 종목도 있고 많이 빠진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같이 통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그러니까 주변주들이 그동안 좀 소외를 당한 거 사실이에요. 많이 빠졌고 몇 개 종목,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몇 개 종목만 아주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다 올라간다. 한미 반도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상단에서 조정을 받고 그 수급이 다른 안 올라간 종목으로 이어진다. 근데 반도체 종목이 워낙 많아갖고 그렇게까지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구글하고 협력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저는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거의 지금 엔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한 이후에 지금 10배가 올랐어요. 테슬라가 12배가 올랐다가 지금 급락을 했다가 바닥에서 올라가는데 어제 또 급등을 했죠. 테슬라가 뭐 레벨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엔비디아도 거의 10배 올랐는데 사상 최고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좋게 보는 쪽도 있어요. 그리고 2분기 이게 2분기 실적이 그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더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도 상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계속 좋아지는 건 아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주식은 미래를 먹고 산다면 그 좋아지는 거를 이미 과거에 이미 영양분으로 흡수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주가가 이 이상에서 어떤 터닝을 더 점핑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겠느냐. 재료라기보다는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글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조정을 받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인 시각은 좀 그렇게 갖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고 엔비디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맞아요. 놨는데 하여튼 많이 올라간 주식은 때 되면은 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정을 받으면은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반도체 얘기 또 안 좋게 또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좀 늦춰진다. 서버의 장착이 좀 지연된다, 재고가 다시 늘어났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는 좀 안 좋은 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바닥에 있는 것들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많이 올라간 것들이 계속 올라가기엔 좀 더디지 않을까 이런 시각을 좀 갖고 있어요. 두 분의 의견이 바닥 대비해서 올라가 있던 종목에 대해서 약간 엇갈립니다. 수급이 계속 붙어서 달리는 말에 가는 그 영향에 대해 그 에너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팀장님의 의견도 있고 반면 조금 과하게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옥석을 좀 가려가면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인성익 고문님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요거 선택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보자면 긍정적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취합한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사실 오늘 저희가 탑픽은 여쭤보지 않았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마음속에 탑픽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탑픽 반도체 저는 네. 2차 괜찮아요? 전지를 2차 전지를 한번 2차 전지에서 한번 아, 생각을 그래요? 해봤어요.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쪽을 지금 저는 더 2차 전지,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반도체는 바닥에서 올라가는데 실적이 따라가지 않는 종목들이 네네.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더딜 것 같고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데 그 중에 괜찮은 종목들이 있지 않나 하고 찾아봤는데 네. 한 종목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안 올라간 종목인데 엔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엔캠이 또 예전에 부각 받았던 엔캠인데 종목이죠. 이게 안 올라갔어요.
올랐어요. 왜 안 올라가는지 저도 놀랬다기보다는 좀 의아해했는데 이게 이제 2차 전지 전액,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국내 최대 전해액 업체예요. 2차 전지 전해액. 이 전해액을 지금 전고체화하는 데서 전해액 관련주 종목들이 별로 안 올라요. 양극재만 올랐지, 그 다음에 음극재 실리콘 관련해서 음극재 따라갔지, 분리막 따라갔는데 전액이 전고체로 바로 넘어가서 전액 관련주들은 다 지금 빠졌는데 이 회사가 전액 하는 회사인데 국내 최대가 글로벌 4위인데 이 회사가 전고체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 회사인 그 TDL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반 이상 흡수를 했어요. 한 200억 들여서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상장시킨다는 얘기. TDL은 미국 회사예요. 그 회사를 인수해서 우리나라에 상장시킨 내년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1분기 이제 이 실적이 좋아가지고 흑자 전환하고 네. 작년에 흑자 전환해서 154억 영업이익 났는데 이 회사가 3분기 이후에 급등을 했어요. 1, 2분기 계속 적자 유지하다가 작년에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는데 올해는 1분기부터 흑자 전환했다가 오늘 3분기 이후에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올해 예상은 작년 영업이익의 거의 4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왜 이게 안 올라갔지? 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좀 소외된 감 여러 가지 뭐 이 회사가 지금 그 LG 엔솔하고 그다음에 SK온하고 연결돼서 미국 공장 계속 세우고 폴란드 중궤도 공장을 세우거든요. 계속 네. 확장 일로에 있는데 주가가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건 아니고 이런 종목이 보이더라. 근데 주가는 안 올랐고 수급도 별로 크게 움직임은 없더라. 한번 관심을 바닥에서는 가져볼 필요 있다라는 쪽에서 이 종목 한번 골라봤는데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네요. 알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반도체 다 합해서 오늘 탑픽으로 엔캠을 말씀해 주셨고 그럼 우리 김시은 팀장님은 어떻게 반도체 고르시겠어요? 네, 전 반도체 쪽에서 보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에서 고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네. 하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비슷해요. HBM 관련 종목군들 흐름들이 다 비슷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때 고점 찍고 박스권 라인대에서 지금 뚫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돌파 매매를 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눌리더라도 이런 종목군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ASML 팔아서 돈 많이 확보했어요. 3조 원 가까이 확보를 했고 관련했을 때 HBM 쪽에서 앞으로 투자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장비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접근을 하셔도 좋지만 조금 눌렸다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차 전지와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우리 또 인성일 고문님 엔캠에 대해서 2차 전지주 탑픽을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내부자들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 인성일 고문,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